오늘은 배당로그 두 번째, 제목은 월배당 530달러와 ISA 계좌 개설이 제목입니다. 왜냐하면 배당로그 첫 번째에서 내가 달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달러를 왜 보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게 달러 자산이 왜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08년도에 주식을 했을 때, 그때 주식이 220이었습니다. 코스피가. 근데 그때 4천만 원이 있었는데 3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근데 그 지수가 800, 900, 800까지인가 떨어졌습니다. 이게 반토막이 더 났죠. 그래서 근데 이제 주식이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주식이 3천만 원이 2천만 원이 됐습니다. 1천만 원이 손실 된 것이죠. 근데 현금은 1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래도 1천만 원은 매수를 안 했습니다. 이제 뭐 지수가 진짜 550 되면은 뭐 그때 매수를 할까. 1천만 원은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안정감이라고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그 1천만 원은 놔둔 것이죠. 그리고 또 주가가 뭐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550 가면은 또 뭐 나라 망할 것 같으면 또 외국 사람들이 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왜냐면은 외국 그 그리스 같은 것도 망할 것 같은 나라의 채권인가 뭐 그런 거 사가지고 돈을 이제 크게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외적인 충격에 의해서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근데 매도한 순간 버튼을 누르면서 딱 느끼는 게, 바로 이제 올라가 있구나 하니까 바로 다음 날부터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충격에 의해서 이제 뭐 매수 그런 건 이제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이제 300만 원 가지고 이제 전부 예금해 놓고 300만 원으로 짤짜리를 하는 거죠. 이제 짤짜리를 20년 정도 한 거죠. 300만 원으로 짤짜리를 쫓겨 오르면 팔고, 뭐 샀다 팔았다 막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 2008년도까지는 이제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어떤 나의 주식의 원칙을 정립해 가는 거. 이게 어떤 나의 방법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 규칙들, 이게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충격을 받고 이제 짤짜리로 돌아선 거죠. 장기 투자가 아니라 짤짜리로 돌아섰는데,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짤짜리를, 2008년도부터 짤짜리를 했는데, 그때 이제 보니까 뭔가가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프, 달러, 환율. 이게 주식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환율이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코스피는 하락인데 환율은 반대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주식의 어떤 해지 작용을 위해서 외국 돈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때는 달러를 생각 않고 중국 돈을 샀습니다. 왜냐면은 아마 그때 이제 중국 돈이 그때는 금리가 낮아가지고 중국 돈이 좀 세가지고, 근데 은행에 그때 넣어놓을 때 보면은 돈을 넣어놓는데 보관료가 있어요. 이게 1년에 3%가 그 이자가 나오는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보관료가 3%, 이게 또이 이게 그냥 이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제 서울에 이제 중국은행 공상지점이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시골에서 쌀을 이제 쌀이 나오면은 이제 논이 있으니까 쌀이 나오면 그걸로 이제 부천 서울에 있는 이제 누나하고 형네 이제 가져다 주는데,
그때 1년에 한 번씩 그 맞추어서 공상은행이 1년 정기예금을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매도 이제 그거 환전을 했는데 손해는 안 봤습니다. 그때는 1, 2위안에 160원인가 기었는데 지금은 200원이 넘어가는데 아무튼 그때는 쌌었지만 아무튼 근데 손해는 안 봤어요. 손해는 안 봤고 근데 이제 내가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IMF 때하고 리먼 브라더스 2008년도에 그걸 보니까 환율이 피크를 찍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그래프를 들여다보니까 딱 이제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한 달 후에 최고점 찍고 한 달 후에 원상태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IMF 때나 리먼 브라더스 때. 그래서 환 투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환율이 근데 이제 그것을 볼 때 처음에 이제 그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만 10원, 20원, 5원 그런 게 아니라 20원, 30원 이렇게 변동이 커요. 플러스 30원, 마이너스 30원 막 그렇게 그러면은 이제 무조건 사서 한 달 후에 매도하겠다라는 생각으로 2022년도인가 23년도에 한 5천만 원 정도를 내가 달러에 환전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엄청 낮았다가 143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좀 그래서 이게 피레침 나는 이제 그거 두 개를 리먼 브라더스나 IMF를 피레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피레침 시작인가 해가지고 1430원에 매수를 그때 당시에 5천만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아무튼 샀는데 어이씨 1430원이 고점이에요. 올라가질 않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IMF 때나 리만 브라더스 때는 우리나라 돈이 외환보유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외환보유고를 많이 이제 쌓아놔서 그런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최고점이야. 그래서 이게 다행인 게 뭐냐면은 그때 금리가 달러 금리가 5.5%인가 기었어요. 그래서 그 돈을 34,000달러인가 아무튼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은행에 넣어놓고 3개월마다 이게 혹시 이제 또 환율이 올라갈 수 있을지 않을까 해가지고 3개월마다 넣어놨습니다. 그 찾고 이게 이자가 나오니까 이제 단가는 낮아지죠. 그걸 계속 넣으니까 단가는 낮아지는데 괜찮았어요. 왜냐면은 5% 이게 4% 이상만 되면은 은행에 예금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제 돈이 크게 늘어나잖아요. 이게 이자로는 생활이 되는데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 달러를 이제 거시에 사놓고 이제 지내다가 봤는데 나중에 그것을 이제 은행에 넣어놨습니다.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또 보니까 RP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증권사에 RP가 있는데 증권사의 RP가 은행보다 낮아요. 그래서 은행에다 예금하다가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몇 년, 1, 2년 지나니까 은행이 더 높아. 그래서 은행으로 이제 RP를 이제 그 은행의 것을 찾아서 증권사에다 넣어놓고 RP로 이자를 받고 있는 중에 이 RP를 환전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환율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환 투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어. 그리고 은행은 이 뭐라 그럴까 그 수수료가 좀 그 스프레드라고 하나 그것이 너무 비싸가지고 내가 만약에 3,000원을 본다 그러면 수수료가 3,000원 이상이에요. 그래서 그건 안 되고 그냥 RP 이자만 받는데 나중에 미국 금리가 더 떨어지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야겠다. 배당주 같은 걸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모르니까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작년에 이제 투자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그 투자한 돈이 그 미국 주식에 이게 작년 8월 달에 아까 그 배당로그 1에서 시작했지만 은행에 이자 받기 위해서 예금을 했는데 그걸 다 빼서 작년 8월 달에 주식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왜 미국 달러가 중요하냐 하면은 보유해야 되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때 우리나라가 미국과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똑같이 이게 주식 100만 원, 현금 100만 원, 원화 현금 100만 원, 달러 100만 원, 이게 달러죠. 그러면데 주식이 반토막이 났을 때에 원화로는 그 반토막 난 주식을 2배를 살 수 있겠죠. 반토막 났으니까 원화는 그대로 오니까. 근데 달러 100만 원으로는 반토막 난 주식을 4개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주식이 반토막 났을 때 원화는 반대로 위로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환전을 하면은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거를 4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환율의 그 피뢰침이 형성이 안 돼서 한 3년 동안 이자를 근데 이제 이자가 나쁘지는 않으니까 원화 이게 한국 원화 이자보다 세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단가도 점점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 돈이 이제 있어가지고 작년 8월 달에 그 RP에 넣어놨던 거를 작년 12월 달인가 이제 미국 주식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때 한 9,500만 원 정도, 6만 5천 달러를 그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하고 RP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씩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근데 이제 미국 주식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좁게 이제 투자하고 그 다음에 한국 주식도 은행에 있는 걸 다 빼서 이제 한국 주식을 샀어요. 그때는 한국 주식을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를 샀어요. 삼성전자는 7만 원인가 샀고 현대차는 22만 원인가 아무튼 그때 샀어요. 근데 비싸게 느껴졌는데 4만 원 있다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올라가 가지고 이제 9만 원은 찍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게 이제 삼성하고 현대차가 이익이 됐어요. 다른 거는 이제 다른 거 짜잘한 거는 것이었는데 그게 상당한 이익이 됐는데 10만 원이 막 삼성도 10만 원이 넘어. 근데 그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또 그때 이제 테레비를 보는데 유튜브를 보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귀에다 뭐라 할까 반추납인가 있습니다. 회사와 회사 회사와 회사 사이를 이제 공백 기간 있잖아요. 회사 퇴사하고 다른 회사 들어가기 전에 그 공백 기간에 그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그걸 이제 한꺼번에 납부하는 건데 그게 이제 반추납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이제 나에 대해서 적용을 해보니까 510만 원인가를 넣으면은 달달이 17만 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해 보니까 517만 원에 달달이 17만 원이면 1년에 40% 정도 되는데 이거는 해야겠다. 근데 그때 당시에 주식을 할 때 내가 이제 주식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생활비가 없어서 팔면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된 상태에서. 그래서 생활비를 250만 원을 빼놨어요. 그쵸. 근데 500만 원이 되니까 이거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250만 원 생활비로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형한테 빌려서 그거를 냈는데 이제 또 빚지는 것도 쫓게 싫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저는 이제 빚지는 것을 원칙 싫어하니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플러스 돼서 그때 10만 원, 약간 11만 원인가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을 매도하니까 현대차도 이제 플러스 되니까 매도를 했어. 근데 이게 습관이 아마 20년 동안 내가 그 짤짤이 하면서 좁게 벌면은 매도하고 마이너스 되면 계속 가져가고 그런 상태의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습관. 20년 동안의 그 2008년도부터 그 짤짤이한 그 습관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삼성전자가 플러스 됐으니까 매도하니까 에이씨, 현대차도 매도하자 해가지고 매도를 했는데 그때 수익이 1,000만 원이 수익이 났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형한테 빌린 거 국민연금 그거 이제 반추납 낸 거 그거 이제 갚고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유 매도를 안 했으면 지금 막 한 7천만 원 이상 근데 1,000만 원 먹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올바른 생각 이게 투자는 정확한 생각이어야 되지 틀리면은 손실도 볼 수 있지만 더 이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아까 삼성과 현대차처럼 그러한 것이 내 삶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한 실수들 통해서 이제 깨닫는 건 뭐냐? 매도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매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개별 종목보다는 ETF가 낫다. ETF가 뭔지 아시죠? 여러 종목을 함께 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왜 매도하면 안 되느냐, 주식은 보유해야 되느냐, 가져가야 되느냐를 이제 나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현대하고 차하고 삼성을 팔았잖아요. 그래서 뭐 5천만 원, 7천만 원, 근데 이제 그런 거에 후회는 없는데 먹을 수 있는 것을 못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갖고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제 금을 살 때 처음에 살 때는 5천만 원어치를 그때 12만 원인가 13만 원일 때 샀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노후에 인플레이션 것이니까 노후에 이제 국민연금 받으면서 1g씩 돈 필요하면 1g씩 매도해가지고 그걸로 생활비 하겠다 했는데 좁게 올라가니까 한 70만 원 보고 매도를 했는데 그것도 갖고 그 원래 생각대로 하면 지금 것이 하면 한 5천만 원이 넘겠죠. 그러니까 금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현대로템도 마찬가지. 그 당시에 한국항공우주, 그 다음에 현대로템,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그때 5만 원인가 6만 원이 비싸가지고 한국항공우주는 4만 원, 현대로템은 2만 원인가 3만 원, 3만 원인가 그래서 현대로템을 샀어요. 이거는 이제 템버거다. 생각은 맞는데 템버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가 롯데리치인가를 샀는데 롯데리치가 500만 원인가 그게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거야. 그래서 현대로템이 그때 400만 원인가 플러스 돼가지고 그거 또이또이 시키려고 현대로템을 매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현대로템이 22만 원. 이게 그것도 한 갖고 있었으면 5천만 원 이익을 벌 수 있는데 못 벌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생각했을 때에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주식은 파는 게 아니다. 가지고 가야 돼. 그것을 그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로템의 이제 제2의 현대로템을 생각했는데 그래서 두산에너빌티를 했는데 그것도 8만인가 아무튼 샀는데 그냥 그거는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이제 또 이제 제2, 3의 현대로템 뭐 제2의 두산에너빌티 그 생각은 이제 종목은 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배당이 안 나오는 거예요. 성장주 두 종목은 내가 샀는데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데 그래도 장기로 보면은 이제 좀 템버거 갈 것
또는 이제 내가 주식을 하면서 이제 주식에 이제 막 투자를 하니까 돈이 막 좀 늘어난다기보다도 세금이 좀 걸리더라고요. 얼마 투자 안 해, 아니, 투자 기간도 얼마 안 되는데 세금 2천만 원이면은 뭐, 그, 금융종합소득 과세 2천만 원이면 뭐, 뭐 나중에 건강보험료가 폭탄 나온다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성장주 두 종목은 이제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이 달러와 월배당 530달러 달러 이야기를 하기. 그 다음에 IS 계좌. 이게 IS 계좌를 왜 만들었냐면은 그 2천만 원이 금방 넘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IS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게 6만 5천 달러는 미국 주식에 이제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돈은 1억 3천 정도는 한국 주식에 그냥 투자했어요. 현대 로템 팔고, 아니 현대차하고 삼성전자 팔고 또 다른 종목 이제 샀는데 배당주로 이제 12월 달, 8월 달에서 이제 거진 12월 달인가 배당주 위주로 샀는데 배당주는 이제 배당락을 맞죠. 근데 이제 이게 한국 주식이 배당금 센 거 네이버에 이제 보면은 배당 그게 딱 순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순서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배당 수익률 높은 것들을 샀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배당금이 4월 달에 이제 보면은 한국 주식 그걸 보니까 930만 원에서 970만 원 사이에요. 이게 이제 큰 종목 많이 액수가 많은 것은 940만 원 정도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짭짤한 것까지 하면은 그 보태지면 940만 원에서 97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미국 주식도 계산을 해보니까 한 9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넘어갈 것 같아요. 그게 2천만 원이 금방 넘어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때는 환율이 또 1,500원일 때 계산을 하니까 그랬는데 1,500원이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게 금방 2천만 원.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을 벌지는 않았지만 어디 이제 940만 원에서 970만 원은 세후를 계산한 겁니다. 저는 항상 계산할 때 세전을 왜냐면 어차피 빼야 될 것을 왜 계산을 하냐. 그래서 세후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을 설명하면은 미국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했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투자를 이제 왜냐면 미국 주식이 금리가 떨어지잖아요. 그쵸? RP에 넣어놨는데 금리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제 좀 막연하게 생각돼서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봤어요. 코파일럿, 챗GPT, 제미나이. 얘네들을 그냥 내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얘네들한테 미국 왜냐면은 이제 내가 모르는 게 있지만 이제 또 ETF 같은 걸로 얘네들한테 어떻게 물어봤냐 이게 은행 이자보다는 이제 나야 되니까 미국 주식 중에 ETF 중에 월배당 ETF 중에 7% 이상 주는 종목들이 있느냐 하면서 물어봐가지고 그 세 개 인공지능 세 개에 물어본 것들을 쭉 하면서 보면서 그 종목들을 선정했어요. 근데 이제 약간 얘네들이 이제 로그인해서 유료를 사용 안 하니까 이제 좀 뭐랄까 데이터가 오래된 것
지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가지고 이제 종목을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뭐 좁게 것이는데 12월 달에 1.77달러 배당금이, 이게 제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배당금이 일단 중요해요. 이게 배당금이, 이게 주식 투자에 왜 배당금이 중요하냐면은 노후에 우리가 국민연금이 다 생활을 커버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행도 다녀야 되죠. 해외여행도. 그렇기 때문에 꾸준하게 배당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배당금이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은 성장주, 이게 배당이 안 나오더라도 시세 차익, 성장하는 거죠. 성장주는 시세 차익을 바라보는 건데, 나중에 이제 성장주도 배당을 줄 수 있죠. 이게 그 배당금이 어느 정도 뭐랄까 기초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성장주에 투자하는 것이 정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77달러 작년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투자를 했어요. 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한 것들을 쭉 투자하니까 이제 여기는 1월 달에는 다 투자는 안 한 것 같아요. 이게 128.98달러가 나왔어요. 128.98달러. 이제 이거는 체크를 왜 했느냐면은 증권사 프로그램에서 이게 꼭 좀 세전을 나는 원하는데 세후로 딱 나오니까 핸드폰에 이제 배당 알림이 있을 때에 그걸 적습니다. 세후.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받는 돈은 세전이 아니라 세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적고 세후의 금액을 적기 때문에. 그 다음에 2월 달에는 309.88달러 배당이 나왔어요. 그죠? 이게 2월 달에는 아마 다 투자된 것 같아요. 이건 인공지능한테 어떻게 물어봤느냐? 미국 주식 중에 월 배당 종목 중에 ETF 중에 7% 이상 연 수익률 7%, 연 배당률 7% 이상 주는 종목들을 알려줘 하면서 그 종목들을 간추리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분기 배당도 이제 있었는데 그냥 월 배당 쪽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는 483.2달러.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월 배당이 530.92달러 들어왔어요. 이제 다음부터는 아마 530달러 약간씩, 왜냐하면 배당금으로 배당주를 투자하기 때문에 그 배당주로 배당 종목을 사는 거예요. 미국 주식은. 그래서 이제 배당금이 확 늘어나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아까 배당금이 확 늘어났냐면 그 배당주를 투자했지만 그 전에 막 인텔도 투자하고 뭐 미래에 이제 보스턴 로봇주 휴머노이드, 그래서 BOTZ도 투자하고 이건 배당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SOGV 국채 그것도 투자하고, 근데 배당이 너무 적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드론주 같은 거 ETF를 샀는데 그런 것들을 팔면서 배당 수익률 높은 것들로 7% 이상 되는 것들로 옮겼어요. 그래서 아까 배당 수익률이 확 늘어난 거예요. 배당금이. 그래서 이제 그거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부터 5월 달부터는 아마 530달러 이상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530달러 나오면 이 530달러를 다시 그 배당주를 사기 때문에 이제 530달러보다 전달보다는 조금씩 배당금이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내가 산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인텔은 샀는데 인텔은 막 시세 차익이 막 $1,000 막 것이었는데 매도를 했어요. 근데 더 갈 것도 같은데 지금 막 $80, $40 샀는데 $80인데 일단은 중요한 게 시세 차익보다 중요한 게 일단은 베이스, 아까 얘기했지만 베이스가 배당이 중요하다. 배당이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매도를 했고 보스톤 BOTZ 휴머노이드 그 ETF들 못 놓은 거 그것도 34달러인가 38달러인가 아무튼 샀는데 그것도 매도해서 배당 7%짜리로 옮겼습니다. 근데 지금 그것도 $40가 넘어가는데 아무튼 그래도 중요한 거는 배당이 우선이다. 그 다음에 성장, 그 배당이 우선이어서 배당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그 배당 자산으로 성장주를 사야 된다. 그것이 나의 지론이니까 특별하게 뭐 아쉬운 것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드론도 마찬가지요. 배당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손실을 본 게 아니라 또이 그게 약간 뭐 1, 2달러 플러스 된 상태에서 매도해서 아무튼 그래서 530.92달러가 이제 배당이고, 다음 달 5월 달은 530.92달러보다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30.92달러를 배당주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때 형한테 제가 이제 돈을 3천만 원이 있었는데 형 돈이 그걸 이제 달러로 바꿨었는데 형한테 이제 그 시작할 때 8월 달에 시작할 때 2억 2천만 원인가 기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형한테 3천 그 달러를 환전해서 손실 보고 아무튼 100만 원인가 손실 보고 아무튼 3천만 원 만들어서 형한테 주었는데, 그래서 아무튼 작년에 그게 시작할 때 8월 달, 9월 달 그 정도에 1억 9천만 원 정도 9천만 원대 됐는데, 지금은 자산이 누나한테 또 빌렸습니다. 3,500만 원 빌려가지고 누나들한테 빌려가지고 3,500만 원 해가지고 자산이 1억 9천만 원에 시작해가지고 형한테 달러 주고 3천만 원 주고 자산이 1억 9천만 원에서 누나한테 빌려서 3,500만 원 빌려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은 2억 7,200만 원이었다가 약간 떨어져서 2억 6,800만 원, 2억 6,8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3,500만 원 빌렸지만 아까 저때 투자해서 현대차, 삼성전자에서 1,000만 원, 그 다음에 증권주 배당 받으려고 증권주를 샀는데 그게 증권주가 올라가서 매도해서 그게 1,000만 원. 그 다음에 다시 증권주는 샀지만 그 다음에 배당 받은 거 900 한 40만 원에 70만 원, 그 다음에 미국 주식 배당 그거 해니까 한 1,500만 원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3,500만 원. 그래서 2억 6,800만 원 되지 않는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3억을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3억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다음에 배당 로그 3일 때는 자산이 금융자산이 3억 일대에 3억 일대에 그때 이제 또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은 일단은 이제 이렇게, 그게 이제 어떤 식이냐면은 인공지능한테 물어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유료를 쓰십시오. 로그인해서 유료가 더 정확할 것 같아. 얘네들 막 지나간 거 막 엉뚱한 거 그 가격도 너무 옛날 걸 막 하기도 하니까. 근데 나는 유료를 안 쓰니까 내 직원이라고 합니다. 그냥 3명의 직원. 무임금 직원.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미국 주식 배당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풍차 돌리기 릴레이, 배당 릴레이, 배당 풍차 돌리기, 그 이제
A, B, C, D의 주식을 있어요. 그러면 A 주식에 배당이 나오면 B 주식을 사고 B 주식에 배당이 나오면 C 주식을 사고 C 주식에 배당이 나오면 A 주식을 사고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서 A, B, C, D 네 개로 이제 했어요. A 주식에서 배당 나오면 B 주식 사고 B 주식에서 배당 나오면 C 주식 사고 C 주식에서 배당 나오면 D 주식 사고 D 주식에서 배당 나오면 A 주식 사고 이렇게 계속 돌아갑니다. 종목은 투자랑 이걸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내가 이제 하는 거니까 종목은 가르쳐 주면은 나는 인공지능한테 물어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쫀니 그 유튜브에 쫀니라는 분 그 영상을 보고 또 최근에 이제 윤석정이라는 거 이분은 나보다 젊으신데 자산이 최근에 이제 9억이 막 넘었다고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그분의 이제 것이 미국 주식은 QDVO를 내가 그분 거를 했는데 인공지능이 가르쳐 준 거는 그냥 제자리 걸음인데 QDVO는 그래도 약간 5%인가 것이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1200달러인가 1500달러인가 아무튼 플러스 됐는데 아무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아무튼 A는 뭐냐? JEPI, JPQ 이 두 개를 A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4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JPI하고 JPQ는 이걸 A라는 종목으로 해요. 그러면은 JPI는 35.74달러, JPQ는 52.23달러가 나와요. 이제 짜투리는 빼고 그러면은 여기서 배당 나온 걸로 SDIV를 사요. 그러면 SDIV가 4월 달에 85.93이 나왔네요. 그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또 이제 85.93 SDIV가 85.93 나오면 이걸로 무엇을 사느냐? QDVO를 샀는데 아까 한 종목을 더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SDIV 85.93달러를 가지고는 무엇을 사느냐? QYLD, XYLD, RYLD 이걸 한 종목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 종목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이 종목을 사는 거죠. QYRD는 16.73달러, XYLD는 32.93달러. 세후예요. RYLD는 14.65달러. 그러면은 여기서 3, 4, 5, 67달러 정도 되니까 이걸로 QDVO를 사죠. QDVO. 그래서 QDVO는 172.92달러. 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QDVO로 이제 또 JPQI를 샀어요. JPQI는 샀으니까 JPI가 35.74 근데 지금 39.57 5월 달에는 쫓겨났고 JPQ는 4월 달에 52.23인데 JPQ는 5월 달에 55.25 이렇게 좁게씩 높아져요. 근데 이제 샀는데 높아지기도 하는데 얘네들이 배당금이 약간씩 더 주기도 하고 덜 주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데 아무튼 저번 달보다 높아졌어요. 이게 아무튼 앞전 거 배당금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배당금만큼 또 0.4달러든지 뭐 1달러든지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5월 달에는 아마 530달러보다는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은 이렇게 이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은 이제 500달러가 넘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성장주 그렇게 많이 사는 게 한 주씩 뭐 40달러 아까 뭐냐면은 BOTZ 같은 거 40달러니까 그 한 주씩 살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표는 뭐냐면 이제 7만 달러가 목표였는데 6만 5천 달러에서 이제 7만 달러는 5월 4일 날 달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10만 달러가 목표인데 10만 달러가 되면은
그때는 이제 배당금은 전부 다 이제 그 성장주로 투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게 이제 배당주도 투자하지만 성장주 대부분은 한 70% 정도는 성장주 아까 얘기한 거 뭐 인텔이든지 내가 사고 싶은 것들 뭐 구글이든지 아무튼 성장주고 이게 이제 자산이 10만 달러 이게 이제 3만 달러가 더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이렇고 왜냐하면 미국 아까 얘기했지만 배당로그 원에서처럼 왜 달러가 보유하냐 미국 주식이 이렇잖아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한국 주식이 떨어졌을 때 한국 주식이 막 진짜 지금 막 7,800 이렇게 되지만 다시 3,800 뭐 이렇게 반토막이 나잖아요. 2008년도에 그랬으니까 반토막이 넘게 났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 주식의 배당금을 당연히 환율은 올라갔겠죠. 이게 만약에 지금 코스피가 7,800인데 뭐 진짜 3,200 간다. 3,500 간다. 그렇게 하면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환율은 올라갔겠죠. 그러면 내가 여기서 달달이 배당 나오잖아요. 이거를 미국 주식을 배당주를 다시 투자하지 않고 이 자금을 환전해서 한국 주식을 사는 거죠. 그럼 더 많이 사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환율은 올라가고 한국 주식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자산을 달러 자산을 보유해야 된다. 그게 미국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 그게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배당로그 1에서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내가 한 이유. 그래서 배당로그 2에서 내가 그 이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은 뭐냐면은 한국 주식은 이제 크게 이제 배당 종목을 샀는데 배당락이 됐는데 대부분 배당락을 회복하지를 못해.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개별 종목을 샀는데 이제 ETF 쪽으로 이제 가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이제 미국 주식처럼 이렇게 월배당.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안 돼 있는 것인지 ETF 월배당 ETF가 근데 배당 수익이 너무 작아. 막 3%막 너무. 근데 이제 아직 그러한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인공지능이 그거를 모르는 건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원래 ETF 아는 거 이제 부동산 리츠는 샀는데 그거는 이제 근데 내가 아까 세금이 그것도 이제 뭐냐면은 한국 주식의 그 배당이 그것이 막 600만 원 정도 그 되는 돈들이 그 종합가족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배당 당 이익잉여금에서 주는 게 아니라 자본잉여금에서 자본금 쪽에선가 주니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2천만 원은 안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ISA 계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위탁 계좌에 있던 것 그 뭐 리치 ETF 그걸 갖다 곧 매도를 하고 이게 원칙으로는 매도를 안 하려고 하는데 아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왜 주식은 매도하면 안 된다. 그래 근데 이제 그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해가지고 그쪽으로 넣어서 똑같이 다시 매수했어요. 그리고 배당금으로 나온 것은 거기서 뭐 미국 국채 ETF인가 뭐 그거 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400만 원은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이건 솔직히 나도 모르는데 그 윤석종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 보면서 내가 산 거예요. 그래 그 뭐냐면은 400만 원어치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 돈이 불어나는 거 보니까 내가 종목을 그걸 해도 될 것 같아 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것도 비싸다고 생각되지만 샀는데 QDVO도 그렇게요. 근데 인공지능보다 그 사람이 훨씬 월등한 것 같아. 딱 인공지능 미국 주식은 그냥 제자리 걸음인데 그게 원금은 까먹지 않는데 이렇게 근데 이제 이란 이라크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니까 이게 주식 시세가 떨어지니까 배당을 받아도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아무튼 그래도 이제 아무튼 그래서 미국 주식의 이 플랫폼 내가 방식은 아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이 일단 것이하고 10만 달러 이상부터는 되면은 지금도 한 주씩은 성장주 사지만 10만 달러부터는 이제 성장주로 살려고 아직 3만 달러를 더 벌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은 이제 위탁 계좌에 있는 것을 매도하고 내년에 이게 2천만 원을 꽉 채웠죠. IS 계좌가 이제 1년에 2천만 원인가 기해요. 근데 세금도 거시니까 아무튼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거기에 이제 플러스 한국 주식이 플러스 된 것은 매도를 해서 위탁 계좌로 2천만 원 아무튼 꽉 채워서 옮길 거고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한국 주식은 매도를 해서 미국 주식 그 ETF 월배당 ETF나 아니면 한국 주식도 ETF 그쪽으로 매수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의 계획은 뭐냐? 2억 6,8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한참 못 미치죠. 이게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진짜로 존리라는 분의 말을 들었을 때 예금에 안 넣고 진짜 주식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이 상식, 금융에 대한 이 상식을 내가 처음 회사 생활 시작할 때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으면 진짜로 그분 말대로 50대 되면은 최소한 10억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이게 모르는 분한테는 어쩔 수 없는데 그것이 그래도 부자 되는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식이 있으면은 좋겠는데 참 나는 이게 늦었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 그래도 다행인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제 죽는 사람도 있겠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깨닫지 못하고 가시는 분도 있는데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금 보장이기 때문에 근데 이자를 받는데 그 이자로 원금은 늘어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1억 원 20년 전에 1억 원 예금해도 그 이자는 쪼개 주는데 그 이자로 그 인플레이션 그게 원금도 까지는 건지 예, 이제 변동성인데 그게 변동성에 그게 변동성인데 거기에 이제 매매를 하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매매를 하고 사고 팔고 하면 수수료도 나가는데 그 매도해가지고 다른 종목 샀을 때 그게 이득이 되겠냐 마이너스도 될 수 있는데 그게 갖고 있는 것 계속 사는 거죠. 망하지 않을 거 계속 추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ETF를 사는 거죠. 개별 종목은 이제 상패도 많잖아요. 주식의 상패도 많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3억 원이 됐을 때, 금융자산이 3억 원이 됐을 때에 이제 배당 로그 3으로 이제 이렇게 금융자산 3억 원 달성. 어떤 사람은 너무 피식 우습기도 하고 그러시지만 저희한테는 중요한 거예요. 이제 방식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식 그 부자의 길 방향은 맞으니까 길에 섰다고 생각하고 아무튼 그래서 3억 원이 되면은 올릴까 생각 중입니다. 특별하지 않나. 2026년이니까 7년, 2028년에는 올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6년에도 3억 원이 금방 달성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투자한 금액이 많은 것이 갑자기 뭐 3천 원짜리가 6천 원 가면 금방 3억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배당으로 하면은 이제 내년에는 2천만 원 되면은 거진 3억 되니까 약간 시세에 오른다고 치고 이게 진짜로 빠르면 26년 안에도 3억이 달성될 수 있고
것이면 정상적이면 2027년 정도 말에 시세가 약간 받쳐주면 시세가 약간 올라가지고 받쳐주면 배당까지 하면은 2027년 말 아니면 늦어도 2028년에는 3억을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 그러면 이제 그때는 금융자산 3억 달성하면서 배당로고 3 금융자산 3억 달성하고 올릴 겁니다. 3억 되면은 그때는 이제 요거 뭐라고 해야 되죠? 요거 아무튼 패션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그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밀짚 모자 쓰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상 달러를 왜 보유해야 되냐? 배당 로고 1에서 말했던 것처럼 달러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 달러 자산이 있어야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아무튼 부자의 길에 섰다. 그래서 나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존리의 부자학교를 보고 주식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은 그냥 개인이 스스로 하면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자신만의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그러면 수업료라고 하잖아요. 손실을 많이 본다면 막 동전주 상따 같은 거 막 상한가 가는 거 막 투자했다가 그냥 재무제표도 안 보고 그냥 했다가 거시하면 동전주 했다가 막 수량 많이 살려고 동전주 했다가 막 이것저것 막 하는데 그냥 존리의 부자 학교 듣고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 원리적으로 이상입니다. 아무튼 3억 될 때에 저의 금융자산이 3억이 넘어갔을 때에 그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그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